날개치는 비법 도깨비 8강입니다. 오늘 8강을 위해서 플라토 교재 S단계 3호를 준비해주세요. 내 아이를 위한 하루 10분 도형학습지 플라토. 오늘은 이렇게 S단계 3호로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는 입체 설계라고 영역이 지금 적혀 있네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1주차 내용입니다. 1주차에서는 입체 모양 관찰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플라토를 이제 시작하는 6살 친구들 중에서 1호나 2호에 있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3호부터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입체 도형과 관련된 활동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같은 모양을 찾거나 같은 한 쌍을 찾아보는 활동, 그리고 부분과 전체를 찾거나 짝을 지어보는 활동,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게 다른 부분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1일차입니다. 1일차는 같은 모양 찾기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를 보니 왼쪽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에 그림을 보았더니 입체 모양들이 있는데요. 평평하지 않고 덩어리가 있는 모양을 입체라고 불러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체 모양들이 이렇게 추상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와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이 모양을 보았더니 우리 언젠가 보았던 피라미드가 생각이 난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누구누구가 좋아하는 공 모양을 닮았네. 우리 누구누구랑 엄마랑 지난번에 주사위 게임 해봤지? 그 주사위를 닮았다. 우리 집에 있는 이런 쓰레기통 모양과 닮았네. 길을 가다 보면 길가에 세워져 있는 거 이런 모양 본 것 같은데 무엇이었더라? 와 같이 아이가 생활 속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모양들과 같이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쉽고 친숙하게 입체의 모양들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과연 왼쪽에 있는 모양을, 똑같은 모양을 오른쪽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동그라미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들은 동그라미표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1번 문제 정도는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머지는 아이가 스스로 풀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일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같은 모양 짝을 짓는 활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엄마와 간단히 해보았다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아이가 더 쉽고 재미있게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어요. 자, 2일차에서 아이가 같은 모양 한 쌍을 잘 찾아보았다면 이제 3일차에서는 부분과 전체 찾기라고 되어 있어요.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퍼즐을 많이 해보았다면, 그림 퍼즐이거나 도형 퍼즐과 같은 그런 퍼즐을 많이 했다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는데요. 자, 문제를 보니까요, 왼쪽 그림은 어느 모양의 부분인지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모양이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의 부분인지를 찾아볼 건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모양일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 모양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알맞은 모양을 찾아 동그라미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옆에서 우리 엄마들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쪽 부분이겠구나 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모양의 한 부분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와 함께 문제를 풀 수 있게, 아이가 스스로 풀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자, 4일차에서 부분과 또 전체 짝짓기를 잘 해보았다면 이제 5일차에서는요, 이렇게 다른 부분을 찾아보는 활동이에요. 나머지와 다른 입체 모양의 부분을 찾아 이번에는 X표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림을 봤더니 4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다른 입체 모양의 부분이에요. 그것을 찾아 X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어떤 하나의 입체 도형의 다른 부분들이겠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1번에서는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양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원통 모양, 둥근 기둥 모양 혹은 콘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모양의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이 부분이 이제 공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X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2번에서는요, 처음에 있는 이 3개의 모양이 또 상자 모양, 주사위 모양과 같은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둥근 기둥 모양 혹은 원통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아이들과는 어떤 모양인 것 같아, 무슨 모양이 생각나 라고 하면서 이름도 좀 붙여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활동을 위해서 플라토 주머니의 입체 주머니와 입체 모양 조각들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교재에 나와 있는 입체 조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양들은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양들인데요. 아무래도 교재에는 이런 3차원인 입체 조각을, 그림은 평평한 종이예요. 2차원 평면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입체 조각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게 하는 것이 매우 좋거든요. 자, 그럼 이런 입체 조각들을 아이에게 만지게 하시고 어떤 모양을 닮았는지 이름도 한번 불러봅니다. 그리고 공 모양은 이리저리 잘 굴러가는구나. 아, 평평한 면이 있네. 평평한 면도 있고 굴러가는 면도 있네. 평평한 면도 있고 뾰족한 부분도 있다. 이런 특징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모양을 닮았는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양들, 예를 들어 컵 모양, 공 모양, 이런 이름들을 이야기해주면 아이가 입체도형 활동을 할 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부분과 전체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주머니를 준비하여 안에 넣어주세요. 입체 조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거 매우 좋은 활동인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어서 손으로 만져보게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뾰족한 부분이 8개가 있는 모양을 찾아볼까 하는 식으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손으로 만져서 짠! 하고 꺼낼 수 있겠네요. 또는 뾰족한 것이 없어 동글동글해 잘 굴러가는 모양 찾아볼까? 짠! 아이가 찾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자, 이렇게 아이에게 살짝만 보여주세요. 자, 와, 뾰족한 부분이 있다.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양을 닮았을까? 라고 하면서 발문을 해주시면 아이가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분과 전체는 주머니를 활용하거나 주머니가 없으시다면 책을 이용하여서 가리거나 하셔서 이런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